자, 삼각함수 첫 시간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삼각함수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거야. 집에서 정리를 하는 학생들 때문에 좀 번호를 붙여가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삼각비를 배웠는데, 삼각비에서 삼각함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하나 알아둬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호도법이라는 게 있어. 호도법. 삼각비를 함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그거를 우리가 호도법이라 그래. 삼각함수에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일단 함수로서의 어떤 능력을 갖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 하나 필요하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동경에 관한 거야. 동경. 다시 말해서 동경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각을 이야기하는 거야. 각. 그러니까 첫 번째 시작은 왜 삼각비를 삼각함수로 표현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조건들이 하나 필요하고 각은 어떻게 표현할 것이며 그걸 가지고 우리는 호의 길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어떤 식으로 나타낼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첫 번째 수업이야. 일단 첫 번째 수업.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라고 했으니까 일단 동경부터 설명을 하자. 동경. 동경을 편의상 1번. 자, 동경. 동경은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잡고 시초선. 자, 얘를 뭐라고? 시초선. 출발선이야. 출발선.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잡아서 각이 이렇게 반식의 방향으로 도는 것들을 우리가 편의상 세타, 동경이라고 한다 이거야. 반식의 방향으로 도는 게 양의 방향으로 도는 거야. 식의 방향으로 도는 거는 음의 방향으로 도는 거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돌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야.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반식의 방향으로 도는 거를 우리가 세타라 그래. 이 각을 동경이라고 얘기한다. 동경. 그러면 세타에 대한 표현이 자, 이 자리를 편의상 알파라고 해보자. 알파. 자, 이제 아래 건 좀 지워버리고 이 각을 알파라고 할 건데 알파를 이만큼 돌아서 멈췄는지 아니면 얘가 한 바퀴 하고서 이만큼 더 돌아서 멈췄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긴 좀 어렵잖아. 그지? 왜냐면 어떤 직선이 여기에 서 있는데 알파만큼 간 거냐? 한 바퀴에 알파만큼 간 거냐? 두 바퀴에다가 알파만큼 간 거냐를 모르니 360도에다가 알파만큼 더 간 건지 아니면 360도를 두 번 돌고 알파만큼 더 갔는지를 구체적으로는 아직 모른다 이거야. 그래서 얘가 n번을 이렇게 돌았다라고 생각을 해봐라 이거야. 360도만큼을 n번 돌고 알파만큼 더 돌았다. 이해되잖아. 그지? 얘를 우리가 말하는 일반각이라 그래. 일반각. 그래서 얘를 편의상 세타라고 하자 이거야. 이거를 일반각의 표현이라 그래. 일반각의 표현. 자, 처음 듣는 학생들은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지? 아무래도 처음 듣는 학생들. 일반각이라는 건 뭐냐? 360도씩 여러 바퀴를 더 돌았다는 것을 가정해 본다 이거야. 알파만큼만 간 게 아니라 한 바퀴의 알파, 두 바퀴의 알파, 세 바퀴의 알파만큼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자. 그래서 알파를 편의상 특수각이라고 한다면 세타는 일반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예를 하나 들어. 우리가 보통 삼각 B에서 30도를 표현하지. 30도. 30도가 뭐야? 그림상 보면 이런 거잖아. 30도, 이만큼, 30도. 그러니까 X축, 시초선이 이만큼 올라간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지. 근데 얘가 한 바퀴를 더 돌아서 30도를 더 가도 사실은 이게 390도라고 써 있어도 우리는 30도로밖에 안 보인다 이거야. 또는 여기다가 360도를 더 돌아서 그러면 750도가 돼도 역시 우리 눈에는 30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30도, 390도, 750도를 전부 다 30도로밖에 인식할 수 없다. 내지는 얘가 꼭 이렇게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거꾸로 몇 도? 330도를 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거꾸로. 거꾸로가 뭐야? 마이너스 330도만큼 돌아갔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런 모든 여러 가지 경우들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각을 우리는 이 일반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이해됐지? 일반각은 저렇게 나타내자라고 약속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1사분면이 있고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있는데 1사분면은 그러면 각을 어떻게 표시할 거냐? 0도와 90도 사이잖아. 쉽게 말해서 0과 90 사이. 근데 0도 360도씩 여러 번 돌았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자 이거야. 0과 90 사이에 360의 배수를 더 더해서 얘를 1사분면이라고 한다. 그러면 2사분면은 어떻게 돼? 이쪽은 90과 180 사이잖아. 그러니까 90에다가 360의 배수만큼 180에다가 360의 배수만큼 3, 4분면은 그럼 어떻게 돼? 180에서 270 사이지. 180에다가 360의 배수 270에다가 360의 배수 4, 4분면은 그러면 270에서부터 360 사이가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이와 같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과 4사분면을 모두 표현하는 이런 일반각의 표현법을 기억해 두기로 우리가 약속하자 이거야. 일단 시작이 이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1사분면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 4사분면이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자 그 말이거든 이게. 자, 동경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경에서 그러면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어서 자, 5가지로 일단 요약을 해줄 테니까 필기를 한번 해봐. 그러니까 동경은 뭐냐? 좌표 평면 위를 어떤 물체가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서 말이야. 첫 번째는 X축과 Y축 위에 어떤 물체가, 그지? 그냥 이렇게 생각해. 어떤 물체가 이만큼 돌아갔어. 알파만큼 돌아갔다라고 생각해 보자. 근데 또 다른 물체가 베타만큼, 동경 베타만큼 돌았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결과적으로 알파랑 베타는 어때? 같은 각이잖아.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일치한다 그래. 일치. 두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야. 근데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알파가 이만큼 간 거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만큼 간 거냐? 베타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지만 둘은 일치하더라. 그래서 일치한다는 것의 조건이 뭐냐면 두 동경의 차이가 한 바퀴 내지는 두 바퀴
내지는 이런 360의 배수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두 동경에 일치한다라는 조건으로 기억해 두자 이거야. 자, 두 번째는 두 개의 동경이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그 반대쪽에 이렇게 서 있어. 항상 출발은 X축, 시초선이야. 알파와 베타가 어떤 관계냐면 반대편으로 일직선으로 놓여져 있다. 반대쪽에 일직선. 그러면 이 조건이 베타와 알파의 차이가 180도만큼 차이가 나잖아, 일단은. 180도만큼. 근데 거기에 몇 바퀴를 더 돌았는지 모르니 360의 배수를 일단 더 더해준다. 자, 세 번째는 두 개의 동경 위치가 하나는 이렇게 서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서 있다 이거야. 이렇게 서 있다라는 게 지금 뭐냐면 X축 대칭으로 서 있을 때, 자, X축 대칭으로 서 있는 관계. 알파와 베타가 X축의 대칭이다. 그 말은 이 각과 사실은 이 각이 같다는 말이거든, 이게. 이 각과 이 각이 같으니까 X축 대칭이지. 그러면 이게 알파인데 밑에도 사실 각의 크기는 알파니까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한 바퀴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360의 배수더라. 이렇게 X축 대칭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표현을 쓰자야. 자, 필기해 놓고 그 다음 네 번째 거. 네 번째는 두 동경 알파와 베타가 Y축에 관해서 대칭으로 서 있는 관계야. 이렇게.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인데 알파와 베타가 Y축에 관해서 대칭으로 서 있는 관계. 이때는 이 각이 알파인데 이 각도 알파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180도만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180도가 되는데 역시 몇 바퀴를 더 돌았는지 모르니 이와 같이 써주기로 약속한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거야. 다섯 번째는 두 동경의 위치가 여기 가운데 y는 x라는 직선을 하나 긋고 하나가 알파만큼이라면 y는 x 대칭으로 이렇게 서 있는 이와 같은 관계를 y는 x 대칭이라 그래. 근데 왜 y는 x 갑자기 나왔냐? 나중에 뭐 역함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울 때 써먹을 거라서. y는 x에 관해서 대칭이면 이 각이 알파면 사실은 이 각도 알파야.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90도가 나와.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90도에다가 360의 배수. 요와 같이 다섯 가지. 자, 지금 그림 5개 있잖아. 그림 5개. 이 5개를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얘기한다. 필기 잘 해놓고 나중에 어차피 문제 풀 때 있잖아. 기본 문제 풀 때, 교과서 문제 풀 때, 뭐 여러 가지 문제집을 풀 때 다 나오는 문제들이야.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시초선, 그 다음에 일반각, 그 다음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이런 것들이 일단 삼각함수의 첫 번째 이야기다. 첫 번째 이야기.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왜 삼각 B가 삼각함수로 표현이 가능하냐? 함수잖아, 함수. 자, 함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 함수. 함수는 뭐가 필요해? 대응 관계가 필요해. 대응 관계. X에서 Y로의 함수.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함수의 기본 전제 조건이 뭐냐? 정의역도 실수고 치역도 실수야. 근데 대응 관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실수에서 실수로 가야 되는데 각도 있잖아. 각도. 30도, 45도, 60도. 자, 엄밀하게 말하면 30도, 45도, 60도가 실수냐 이거야. 물론 숫자는 맞지. 숫자는 맞는데 함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라 이거야. 함수라는 건 뭐야? 대응관계가 있고 함수값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존재한다는 건 뭐야?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있고 또 하나 연산이 가능해야 돼. 사칙 연산이 가능해야 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30도 내지는 뭐 4kg 이런 단위가 붙어 있는 것들이 연산이 되냐 이거야. 30도 더하기 4cm. 연산이 안 된다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연산이 안 돼. 그래서 뭐야? 저 단위를 떼버리는 작업을 하는 게 호도법인 거야. 호도법. 호도법. 말 그대로 호도법이야. 호와 도, 법도자를 쓰겠지. 그지? 법도자. 호도법. 호와 나머지 반지름 사이의 관계 이런 거야. 호도법. 이런 게 있어. 부채꼴이 하나 있다. 호와 반지름과 중심각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걸 우리가 호도법이라고 얘기해. 어떤 거냐? 반지름이 R인데 반지름이 R이야. 근데 호의 길이도 R일 때를 중심각 뭐라고 얘기하냐면 1이라 그래. 1. 단위는 라디안 해서 1라디안. 저게 실수다 이거야. 실수. 그러니까 1은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사용하는 중심각이다 이거야. 이제는 도를 안 붙인다는 거예요. 도를. 그럼 여기서 1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1. 중심각과 반지름의 곱을 호의 길이라고 해. 중심각과 반지름의 곱을 호의 길이라고 한다고. 그럼 1은 도대체 얼마 정도 되는 각인지 알고 싶다는 거야? 일단 미리 얘기하자면 1은 대략 57도 정도 되는 각을 얘기해. 1라디안이 57도쯤 되는 각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언급을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부채꼴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래.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중심각은 세타, 반지름은 R, 호의 길이는 L이라고 할 때 호의 길이 L이 R 곱하기 세타야. L은 R 세타다.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내지는 2분의 1 RL 이렇게 나타내는데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사실은 세 번째 내용이야.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를 이와 같이 나타낸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짬뽕. 어쨌거나 이어서 생각을 해봐. 원이 있어. 우리는 반지름 R짜리 부채꼴을 하나 만들어. 이 중심각이 얼마인지는 몰라. 근데 원주율이 뭐야? 원주율. 지름 곱하기 파이. 그지? 원주율은 지름 곱하기 파이잖아. 그 말이 뭐냐? 원을 한 바퀴 도는 동안 움직인 거리가 2파이 R이잖아. 그러니까 원 한 바퀴를 도는 둘레의 길이를 2파이 R이라고 할 때 원 한 바퀴가 표현하는 것이 뭐냐? 360도다 이거야. 그 360도가 2파이야. 2파이. 요 2파이라는 게 뭐냐면 한 바퀴를 돈다는 뜻이야. 한 바퀴.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잠깐 정리. 이거부터 써놓고 1라디안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의 기본적인 각이고 대략 각으로 치자면 57도쯤 되는데 그러면 왜 57도냐? 방금 전에 얘기했던 2파이 라디안. 2파이 라디안이 실수값으로 얼마지? 파이 알잖아. 3.14. 2배 하면 얼마야? 6.28. 자, 6.28을 한 바퀴라고 얘기하는 거야. 한 바퀴 도는 각의 크기가 얼마라고? 6.28. 실수값으로. 2파이를 한 바퀴 돌았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야. 그러면 2로 나눠. 파이는 180도를 의미하겠지. 다시 한번 파이로 나눠. 파이분의 180도겠지. 그지? 자, 여기에 있는 요 1이 1라디안이야. 근데 파이가 3.14니까 3.14 정도로 180도를 나눈 값이 대략 57도쯤 된다라고 해서 라디안의 기본적인 표현법 1라디안은 대략 파이분의 180도더라.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중학교 3학년 때 삼각비를 배우잖아. 그러면 중학교 3학년 때 왜 삼각비를 배우냐? 함수를 안 배우잖아. 그러니까 30도, 45도, 60도, 90도를 써도 되지. 근데 고등학생들은 뭐야? 삼각비를 배우는 게 아니라 삼각 함수를 배우니까 그 도라는 단위를 이제는 떼야 될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30도를 대신할 수 있는 숫자, 45도를 대신할 수 있는 숫자, 이런 숫자들이 필요한 거야. 다시 한번 여기다 정리하자면 이런 거야. 360도 대신에 2파이를 쓰자 이거야. 이제 앞으로는 180도 대신에 파이를 쓰자. 90도 대신해서 2분의 파이를 쓰자. 왜? 2로 나누면 되니까. 60도는 뭘 쓰냐? 3으로 나누면 3분의 파이를 쓰자. 45도는 뭘 쓸 거야? 4로 나누면 4분의 파이를 쓰자. 30도는 뭘 사용해? 얘를 6으로 나눠서 6분의 파이를 쓰자. 라는 기본적인 라디안을 써야 되는 시기가 왔다. 이거야. 외우면 돼, 이거. 기본적으로 얘를 가지고 생각하면 돼. 30도는 얘를 6으로 나눈 거. 45도는 얘를 4로 나눈 거. 60도는 얘를 3으로 나눈 거. 만약에 150도는 30도에다가 5배 하면 되는 거지. 이와 같이 호도법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에 관한 식은 이미 많은 학생들이 다 알고 있어. 이미 중학교 때도 배운 학생들이 많고 간단하게 저것에 대한 설명만 하자. 이 정도는 그냥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 원이 있어. 여기다 부채꼴을 만들어. 중심각 세타, 반지름 R, 호의 길이 L이야. 자, L만큼 돌 때 세타만큼 돌아. 그잖아. 세타만큼 돈다고. 근데 한 바퀴를 돌 때, 한 바퀴가 뭐라고? 2파이 R. 한 바퀴를 돌 때 몇 도를 돌아? 360도만큼을 돌아. 360도가 2파이야. 그래서 안으로 밖으로 곱하면 L은 R 세타가 된다. 라는 기본적인 공식. 그 다음에 이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해. 그러면 S만큼의 부채꼴은 세타만큼 돌았다 이거야. 근데 전체 부피 있지? 파이 R제곱? 전체 넓이는 2파이만큼 돈 거지. 원을 한 바퀴 돌아야 2파이만큼 돌아야 파이 R제곱이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식을 우리는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R 세타 대신에 L을 써도 되니까 2분의 L R제곱 세타를 쓰던 2분의 L R을 쓰던 저 부채꼴의 넓이에 관해서 식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 물론 이거에 이어서 혹시라도 각에 대해서 자기가 조금 좀 두려움이 있다. 내지는 각만 보면은 좀 헷갈린다. 그런 학생들은 내가 이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그냥 그림 하나를 그려줄 거야. 그거 하나 잘 외워두고
오늘 정리한 기본적인 내용들 외워두면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할 문제풀이 형태들 그런 것들만 기억해 두면 삼각함수가 솔직히 할만하더라 이거야.